셧다운 첫날 그리고 10월의 첫 거래일이죠. 이 결과적으로 3대 지수는 우려감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강하게 반영하면서 상승으로 연이어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0.09% 거의 강보합권에서 머물렀고요. 기술주가 상당히 좀 선방했습니다. 나스닥이 0.42%, 이어서 S&P 500 지수도 0.34% 견조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시장을 움직인 세 가지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어제와 동일한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지표 두 가지가 상당히 불안정하게 나왔는데 가장 첫 번째가 9월 ADP 민간 고용이 굉장히 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로는 원래 전월 대비해서 5만 개 가까이가 플러스 증가가 됐어야 됐는데 막상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오히려 플러스는커녕 마이너스 3만 2천 개가량이 감소하면서 완전히 역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직전 월이었죠. 이 8월 수치가 기존 5만 4천 명 증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3천 명 감소로 대폭 또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여파에 고용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 계단식으로 둔화되는 양상이 불거졌고요. 다만 여기에서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이걸 그대로 반영을 한다면 경기 침체로까지 시장이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이번에 하향 조정은요. 이 민간업체인 ADP가 새롭게 업데이트된 정부의 전수조사 데이터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결과값을 보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이 발생을 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로까지 이걸 확대 해석하진 않았고요. ADP는 보통 매년 9월경에 이 직전 연도의 전수조사 통계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새롭게 보정한다는 점, 민간업체라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9월 ISM 제조업 PMI, 이 밤사이 미국 내 제조업 업황을 뜻하는 이 지표 역시 49.1을 기록했습니다. 50이 확장과 위축을 구분짓는 기준선인데 계속해서 이 7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이 세부 항목을 보자면요. 신규 주문이 48.9로 역시나 50을 하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또 고용 역시 45.3으로 위축이 지속되는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여기나 특히 많은 이 기업 응답자들이 관세가 계속해서 비용을 증가시키고 주문을 감소시키고 있다면서 이 사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때문에 계속해서 전일 91%였던 이 10월 25bp 인하 확률이 밤 사이에는 이 두 가지 지표의 부진으로 인해서 고용 부진과 이 제조업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이 99%까지 거의 기정사실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이 앞으로 연내 2회, 그러니까 50bp가 추가로 인하될 확률이 전일 75.8%에서 지금 이 시각 87%까지 대폭 상향됐습니다. 이게 오히려 시장을 들어올리는 요소로 작용이 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는 결과적으로는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이 밤사이에 미국 상원이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결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은 이 건강보험 보조금 정책이 문제가 됐는데 이 때문에 국가안보나 또는 국경단속과 같은 필수 업무를 제외한 이 모든 정부 기능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발표가 예정된 이 미국 노동통계국의 고용보고서 역시 발표가 중단될 예정이고요.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무급 휴직을 현재 받은 가운데 여기에서 중요한 쟁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나 밤사이에 백악관 대변인이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켰습니다. 이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가 이틀 내로, 2일 내로 시작될 것이다라면서 민주당의 합의를 종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이 시장을 움직였었던 자금 흐름들 섹터별로 히트맵 통해 만나보시죠. 초록색이 상승불, 빨간불이 하락불입니다. 먼저 오늘은 전반적으로 M7 전반이 그래도 상승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가운데 메타의 하락불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특히나 오늘은 그간 굉장히 좀 약세를 보였었던 제약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관측이 되는데요. 일라일릴리가 8% 급등했습니다. 우선은 어제 화이자가 3개월간 관세 유예 조치를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밤사이에는 장중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보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전일 화이자 소식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 생산 투자에 대한 합의를 위해서 조금 더 관세를 늦춘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제약바이오들도 이 저번 관세 이슈로 급락 나왔던 종목들 다시 되돌림 유입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지만 개별주 이슈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 거기에 이어서 어제 저녁이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HBM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 때문에 HBM에 대한 공급 수요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온기가 돌았고요. 금융 그리고 통신 쪽은 경기 불안을 반영하면서 오늘도 약세 보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히트맵에 이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력이 큰 네 가지 테마성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조정을 받았었던 양자 컴퓨팅, 오늘은 소폭이나마 다시 되돌림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우주 항공과 드론도 오늘은 일제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특히나 제프리스가 에어로 인바이러먼트 목표가를 $320에서 $365로 상향 조정한 점 역시 전반적으로 온기를 퍼지게 만들었고요. 보시자면 오늘 태양광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특히나 인페이지 에너지가 4.58%, 썰런이 6%대 강세 보였는데 이 썰런이 RBC로부터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높였고요. 또 제프리스 역시 하반기 현금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이유로 썰런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 $11에서 $21로 대폭 상향 조정한 영향이 컸습니다. 또 원자력도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나 오클로가 오늘 3.89% 큰 덩치에 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 총 3곳의 핵연료 제조 시설을 직접 건설하고 운영할 예정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기대감 불어넣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시죠. 오늘 시장의 눈길을 가장 끌었던 건 테슬라였습니다. 약 3%대 강세 보였는데요. 이 덴마크에서 9월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가 전월 대비해서 무려 2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모델 Y의 판매량이 압도적이었는데 이 9월 덴마크에서 판매된 테슬라 전체 대수가 2,232대였습니다. 그중에서 1,900대 이상이 바로 이 모델 Y가 이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어서 구글도 0.74% 상승했는데요. 이 퀄컴과 구글 클라우드가 맞손을 잡고 자동차 AI 협력에 나선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차량 제조업체들은 이 구글의 제미니를 활용해서 차량 하드웨어와 또 클라우드를 직접 통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보다 손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마존도 0.48% 상승했는데요. 이 식료품을 $5 이하로 구매 가능한 아마존 그로서리를 새롭게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플도 0.32% 올랐습니다. 이 애플과 오픈 AI가 얼마 전 일론 머스크의 XAI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는 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제 두 회사가 손을 잡고 다른 이런 챗봇 서비스가 등장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플과 오픈 AI 측이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밤사이에 시포트 글로벌이 애플에 대해서 이 목표가를 $310로 잡고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역시 애플의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엔비디아는 0.35% 상승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잇따른 대규모 공급 계약 호재들이 연이어서 발생이 됐고요.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스타게이트 확대 관련해서 HBM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올해에만 거의 40% 이상 급등한 엔비디아입니다. 반면에 메타는 오늘 눈에 띄는 하락 보였는데요. 2%가량 하락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이 미국 연방법원이 불법 카지노 앱 관련 소송을 기각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애플과 구글, 메타 세 가지가
얽혀 있는 그런 이슈인데 사실상 나머지 두 가지 종목은 호재가 있었던 반면에 메타는 한 가지의 악재가 더 있었습니다. 이 AI 챗봇의 대화 내용을 광고 타겟팅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또 상당히 규제에 민감하게 걸릴 수 있는 사안인지라 우려감 사면서 2%대 급락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세 가지 특징주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선방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암홀딩스가 6%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퀄컴이 새로운 신형 주력 칩에 암의 이 컴퓨팅 아키텍처를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모아진 탓이고요. 또 인텔이 7%가량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암 관련 이슈가 AMD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참 인텔과의 오랜 라이벌이었죠. 이 AMD가 사실상 이 인텔의 파운드리 반도체의 이 고객사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모였고요. 이 초기 단계 논의라고는 하지만 다시 한번은 이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면은 일부 물량을 인텔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8% 이상 올라섰습니다. 이 어제 저녁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HBM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중요하니까 두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전 세계로 확장이 될 경우에는 이 반도체 수요가 월 90만 장 웨이퍼에 달할 수가 있고요. 현재 전 세계 HBM 생산량의 2배 가까이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마이크론에게까지 다시 한번 온기가 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밤사이에 이 매크로 지표들 다시 한번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0.58% 하락하면서 이 배럴당 62달러 선이 위태위태한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이 오펙 플러스의 증산 우려와 더불어서 미 정부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셧다운에 돌입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이 수요 둔화 우려감을 자극했기 때문이고요. 또 밤사이에 ADP 민간 고용 쇼크에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로 인해서 1.48원 소폭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1,400원을 상회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또 비트코인 밤사이에 2.7%가량 올라섰습니다. 이건 계절적 기대감이 상당히 컸는데요. 원래 10월이요, 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강세를 보인 달입니다. 지난 12년 중에 무려 10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기록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10월을 악토버가 아닌 업토버, 올라간다고 해서 업토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반대급부로 금은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 잠깐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또 이어서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도 마찬가지로 잠시 쉬어가는, 숨 고르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과연 이 셧다운 첫날 이 미국 뉴욕 증시 현재 상황은 어떻게 현재를 받아들일지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화 연결은요.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미국 연방정부 밤사이에도 표결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부결이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셧다운에 돌입한 건데 시장은 그렇게까지 아직까지는 우려하는 모습이 안 나오네요. 이유가 뭘까요? 과거의 학습 때문입니다. 우려라는 거는 당연히 우려가 있겠습니다. 그 40만 명 이상 최소한 인원들을 무급 휴가 내지는 실질적인 해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관련되는 분한테는 부정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10월 3일 날 우리 고용 데이터 주말에 나오는 거 말고요. 지난달에 가장 중요한 뭐 실업률 포함해서 비농업 실업자 수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은 ADP는 그 민간 고용 지표고 이러한 그 데이터들이 이제 장기화되면 당연히 발표가 어렵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주가에 영향은 없죠.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셧다운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최소한 뭐 몇 주 또는 한 달 내로 다 원복하거나 오히려 올라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학습 곡선이나 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불안감, 이제는 사람들이 잘리고 뭐 한다는 하는 것은 이제는 결국은 금리 인하를 고용 데이터가 아까 ADP도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민간이긴 합니다만 엄청나게 안 좋게 나온 거거든요. 플러스가 뭐 마이너스로 완전히 바뀌어서 뭐 10만 명 차이가 나는 거니까
상당히 큰 겁니다. 정부가 보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민간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는 부정적인 경제 임팩트는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일정 시간 지나고 다 원복하거나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 주가는 그거의 반작용이죠. 작용은 그런 것 때문에 반작용은 금리 인하로 더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실제 CME에서는 페드와치에서 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도 10월 29일 날하고 12월 두 번 남아 있는데 원래는 12월까지는 좀 12월에도 되는지는 금리 인하 하는지는 한 60, 70%였는데 이번에 87로 올라왔거든요. 10월 달에는 거의 99%고 이런 거 봤을 때는 그게 반영되는 거예요. 이게 반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자르고 누군가 경기 위기가 나오면은 주시장은 돈 있는 분들 유동성의 힘으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반작용을 바로 본다. 이것이 오늘도 주시장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그런 셧다운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내성을 가지게 됐고 오히려 셧다운 우려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을 들어올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보여줬던 게 또 엔비디아 주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또 밤사이에 이런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시총이 4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어제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굉장히 거대한 스타게이트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큰 그런 상승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네, 어저께 선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 기사화된 것은 장 끝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같은 피어 그룹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마이크론만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미국 장은 조용했고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영역으로 나왔다. 이거 이상의 의미를 너무 과하게 부여하실 필요는 없고요. 장이 폭발한 건 절대 아닙니다. 주가가 오른 거는 그냥 마이크론하고 인텔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은 그냥 체면치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빅텍들은 약간 빠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폭발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반도체만 올랐다. 인텔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AMD가 고객으로 될 수 있다. AMD는 CPU에서 경쟁입니다만 AMD는 설계를 하는 회사니까 생산은 파운드리가 필요한데 TSMC 말고 인텔이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인텔이 7% 가까이 올랐다는 걸로 기억하고요. 마이크론은 어저께 선반영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오픈 AI 발의 이슈인 거죠. 그렇게 되면 오픈 AI 잠깐 말씀드리면 오픈 AI가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한테만 얘기한 건지 모르지만 HBM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실제 디맨드한 것이 90만 장, 월 90만 장의 HBM 캐파를 필요한 식으로 얘기했다고 이제 전해주고 있어요. 이 90만 장이라는 숫자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현재 올 말은 다 왔죠. 두 개 회사의 합한 그 캐파가 110만 장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 혼자서 90만 장을 물론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게 아니고 향후 몇 년 내에 그 램프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정확히 핀셋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물량인 거 맞죠.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캐파가 지금 합해서 110만 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연간 20% 30% 올라가는 캐파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20, 30% 증가하더라도 걔네 90만 개 숫자는 90만 장의 숫자는 상당한 규모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넘쳐나는 수요고 삼성 하이닉스가 더 증산을 더 하느냐. 원래 증산 계획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기회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캐파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마이크론한테도 가는 거죠. 마이크론이 기술적으로는 삐까삐까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로 컴비네이션 하면은 야 이거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치적으로 계산은 다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90만이라는 숫자가 지금인지 2년인지 4년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램프업 스케줄이 정확히 또 몇 년 뒤에 증가가 어떻게 될지 원래 계획이 뭔지 모르겠지만 감으로 봤을 때 야 이거는 5% 10%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감은 가질 수 있죠. 이 정도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거는 당연히 삼성 하이닉스가 어저께 올라갔으니까 오늘 안 올라간다 이렇게 보실 건 없지만 어저께 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처럼 8% 올라간다 이렇게 나이브하게 보는 것도 그거는 약간 무리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셧다운에 대한 일단 그게 임팩트가 없다는 거를 한국도 어제 반영했지만 이게 있고 반도체도 캐파가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는 상태에서 환율만 다시 1410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면 긴 추석을 앞두고 오늘 세론이 세게 나오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다시 들어도 놀랍습니다.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전 세계로 확대가 됐을 때 HBM이 전 세계 생산량 현재의 2배가 필요하다. 안 그래도 이 3분기 반도체 예상 성적표가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 더욱더 기대감을 보태주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